자, 빠르게 장고걸스 장고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만들고자 하는 CDV로 찾아가서 CMD 치고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 이 창에서 간단한 명령어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쭉 진행을 할 건데 장고걸스 튜토리얼을 가능한 한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다 손으로 쳐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 가능한 부분들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튜토리얼 쭉 들어가서 우리가 할 부분은 파이썬 장고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장고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윈도우 명령으로 보면 여기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있죠. 얘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러면 마이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여기 manage.py 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manage.py 만들어졌고 마이 사이트라는 이 폴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렇게 4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래쪽에 마이 사이트에 있는 settings.py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얘를 에디트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습니다. 에디터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서 첫 번째 타임존을 아시아 서울로 고쳐주라는 얘기죠. 아시아 서울 복사해서 자, 타임존 보면은 조금 중간 밑에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 서울 해주시고요. 랭귀지 코드는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얘를 K어로 고쳐주세요. 뒤쪽에서도 고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태틱 URL에 스태틱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다가 이걸 하나를 더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allowed host 현재 비어 있고요. 이 자리에다가 localhost 하고 127.001 여기 대해서 유효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127001은 현재 내 컴퓨터고요. 파이썬 애니메어닷컴은 나중에 우리가 배포할 서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28번 줄에 있군요. allowed host에다가 127001하고 파이썬 애니메어닷컴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주고 데이터베이스 설정하기는 우리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돼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다 됐으면은 python manage.py migrate 이 명령을 실행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python manage.py migrate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 OK가 쭉 떨어졌죠. 자, 잘 됐습니다. 잘 됐으면은 이제 런 서버에서 실행시키면 되는데 굳이 그거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다 테스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장고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포스트에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쓴다 그러면 제목, 내용, 글 쓴 사람, 작성일, 게시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가장 기본적인 5개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체 이름은 우리가 블로그라고 해서 python manage.py start app 블로그 이렇게 명령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현재 DV에 마이 사이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블로그가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이러면 블로그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이 사이트의 settings.py로 가서 얘를 편집을 하는데 보면 installed app이라는 거 안에다가 블로그를 추가를 해주라는 얘기죠. 맨 아랫줄에 installed app에 현재 돼 있는 것 맨 아래쪽에다가 블로그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모델 만들겠습니다. 블로그 안에 model.py라는 거를 열어서 dv 블로그 안으로 가서 model.py를 얘를 열어주시고 자, 이 안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면 세팅, 모델, 타임존 가지고 오고 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오소 타이틀, 저자, 제목, 내용, 만들어진 날짜, 발행 날짜, 그리고 퍼블리시하고 str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면서 책이란다. 이 장고걸스라는 이 사이트를 보면서 하나씩 공부를 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빨리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끝까지 진행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쭉 진행을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어 놨고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파이썬 매니지파이 make migration 블로그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create 모델 포스트 됐죠? 네, 얘가 지금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 매니지파이 migrate 블로그 이거를 자, 두 번째로 넣어주세요. make migration하고 얘는 migrate예요. 얘는 실제로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실제 DB 안에다가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대로 사용만 해주면 됩니다. admin.py 열어주시고요. 보면은 div의 블로그 안에 들어가서 admin.py가 있을 거고 얘를 열어주시면은 현재 한 줄만 돼 있는데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admin 포스트까지 가지고 오게 해서 포스트를 쓸 수 있게 해줘라.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한번 파이썬 매니지파이 런 서버 실행시켜서 서버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서버 실행시키면은 127001에 8000번으로 해서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올 거고요. 해보죠. 127001에 8000번으로 접속해주면 이렇게 장구가 제대로 설치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슬래시 어드민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장구 관리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주진 않았군요. 그걸 먼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파이썬 매니지파이 크리에이트 슈퍼유저 그러니까 어드민 계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서버 중단하고요. 컨트롤 C로 누르면은 중단이 됩니다. 파이썬 매니지파이 크리에이트 슈퍼유저 눌러서 현재 자기 컴퓨터에 있는 이름이 나올 건데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쓰셔도 되고 그냥 저는 어드민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모양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패스워드는 같은 걸 두 번 집어넣어 주시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 별표든 뭐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됐으면은 다시 한번 파이썬 매니지파이 런 서버 실행을 시켜 주시고 실행이 됐으면은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여기다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이렇게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를 갑니다. 우리가 이걸 만든 적이 없죠. 장구 안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포스트를 3개 정도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적당히 3개 정도를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구걸스 첫 번째 제목 퍼블리시드 데이트까지 해주셔야지 화면에 제대로 나올 겁니다. 자, 포스트 두 번째 거 추가해서 장고 게시글 추가하기 그냥 글 아무 글이나 3개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뭐가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화면에 보이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더미라고 하죠. 로렌 입셈
입슴이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더미 글이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이거 그냥 복사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입슴 이게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깔끔하게 화면이 좀 나옵니다. 로렘 입슴 같은 경우 자 이렇게 3개 정도 만들어 두시고 됐죠? 3개 정도 만들어 두시고 자 이제 배포하기는 지금 안 할 거고요. 건너뛰어서 GitHub, 파이썬, 애니웨어 다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가상환경은 우리가 손대지 않을 거고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고 URL, url.py, 마이 사이트에 있는 url.py 열어보시면 여기 dv 안에 마이 사이트 url.py를 이렇게 에디터를 통해서 열어보시면은 자 위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지울게요. 지금 우리가 주석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패스 어드민 하나만 지금 있는데 얘를 url.py에다가 이거를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패스 include 블로그.url 추가시키고 얘가 include를 써야 되니까 include도 여기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현재 패스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걸 뒤에 include까지 같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드민뿐만 아니라 블로그.url을 패스로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블로그.url 만들어졌죠. url.py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블로그 안에다가 urls.py라는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v 블로그 안에 여기는 지금 url이 없죠. urls.py가 없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다시 편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두 줄 집어넣어 주고 url.py에다가 패스를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블로그에 있는 url.py를 블로그에 있는 urls.py를 include 해라. 이 자리에 지금 들여와라 이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가 쭉 집어넣을 건데 그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이 자리에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mySite.urls.py를 건드리지 않고 거기는 그냥 블로그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urls.py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다가 채워 넣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런 서버 해봤자 지금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urls를 했더니 뷰에 있는 post-list.html을 호출해야 되는데 현재 뷰에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우선 여기 뷰 블로그에 있는 뷰를 열어보시면은 현재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post-list라는 거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뭔 짓을 하는 거냐 그러면 뷰에 있는 post-list를 호출하라는 얘기예요. 함수를 그 함수를 지금 여기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post-list를 뷰에 있는 post-list를 뷰에 post-list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얘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얘도 또 블로그 안에 post-list.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html에서 자 그러면 저건 어디서 만드느냐 우선 블로그 안에 템플릿 만들고 거기다 또 블로그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post-list.html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블로그 안에 새 폴더로 해서 템플릿 만들고 뒤에 s까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블로그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post-list.html이라는 파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텍스트 문서 post-list.html 이렇게 만들었죠. 얘를 편집을 하는데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Hi there, it works 라는 게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HTML 파일을 좀 제대로 된 HTML 파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HTML로 앞뒤 묶이고 중간에 헤드 묶이고 바디 묶이고 자 저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금 템플릿 하나에 좀 제대로 된 예제를 하나를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즉 얘를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로그 제목하고 내용하고 제목하고 내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세 개의 div가 있는데 자 배포하기는 건너뛰고요. 파이썬 애니메어도 건너뛰어서 자 이쪽은 이제 장고 ORM과 쿼리셋인데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우선 몰라도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처음에 그냥 쭉 순서대로 진행을 할 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다음 블로그의 view.py 얘를 열어서 포스트 리스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의 view.py를 열면 포스트 리스트가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대로고. 그 다음 여기서 다른 파일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렌더 말고 포스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두 번째 줄에다가 얘를 추가를 시켜주고요. 모델스에 있는 포스트라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죠. 여기 모델스 안에 보면 여기 포스트 있죠. 클래스 포스트. 이걸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고요. 포스트 가지고 오고 쿼리셋 뭐 쭉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 건 블로그의 view.py를 이렇게 지금 고쳐주라는 얘기죠. 두 번째 타임존 얘를 쓸 거니까 얘도 집어넣어주고 자 그 다음 포스트 리스트가 현재 리턴으로 해서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이 가운데 부분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자 블로그에 있는 view.py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템플릿 태그 지금까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없다기보다는 실행시켜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이제 포스트 목록 템플릿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된 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자 우선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되는데 자 바디 부분을 포스트 리스트에 있는 바디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ost-list.html을 열어서 여기서 바디 부분이에요. 바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보면 바디와 바디 사이죠. 여기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 좋게 여기까지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저장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있었던 건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글이 보이게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글이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멈추고 그다음에 다시 런 서버, 다시 서버를 재구동시킨 다음에 127001에 8000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안 되네요. 자, 어디서 이게 한 군데가 좀 잘못됐네요. 보니까 여기 뒷부분, 여기 이게 지금 비어있는 채로 뒀는데 실제로 여기가 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만 내고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갔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포스트가 들어갈 수 있게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다시 리로드 해주시면은 DB에 들어있었던 아까 3개의 글이죠. 3개의 글들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CSS를 사용을 해서 얘를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데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사용하기, 얘를 postList.html 맨 위에다가 집어 넣어 주고요. 자, 맨 위에 넣는데 정확하게는 헤드 파일 안에다 넣어 주는 겁니다. HTML로 시작되고 헤드 바디인데 헤드 안에다가 여기다 집어 넣어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랑 뭐가 약간 바뀐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정적 파일은 CSS 파일하고 이미지 파일인데 정적 파일을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블로그 안에 스태틱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안에 새 폴더 스태틱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장고걸스 블로그 스태틱 그 안에다 CSS라는 걸 만들고 블로그.css라는 파일을 자, 여기 DV에 아이고 제가 지금 DV에다가 이제 바로 만들어 버렸네요. 블로그 스태틱 그다음에 CSS 안에다가 블로그.css를 만들겠습니다. 자, 블로그.css를 수정을 하는데 자, 몇 가지 쭉 수정하는 것들이 쭉 있고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어넣어 주는 게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우선 그냥 하죠. H1A 얘를 집어넣어 주고 자, 그 다음에 postList.html에다가 맨 처음 줄에다가 이걸 갖다가 추가해 보라는 거죠. postList 맨 앞줄 HTML 앞줄에다가 쟤를 집어넣어 주고요. 로드 스태틱을 그 다음에 postList.html 얘를 또 집어넣어 주라 그러네요. 헤드와 헤드 사이 부트스트랩 CSS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블로그.css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됐고 자,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다 저장하고 얘를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별로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바뀌긴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 게 서버를 재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버를 재실행을 해주셔야지. 이게 스태틱 파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버가 실행될 때 한번 읽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읽어온 걸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고침해 주시면 색깔이 바뀔 거예요. 노란색으로. 자, 바뀐 게 그대로 됐죠. 바디의 패딩 레프트 왼쪽에 약간의 여백을 15픽셀만큼 여백을 주도록 만들어 줬고요. 또 고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보일 겁니다. 자,
제목 폰트 바꾸고 싶을 때 이거를 헤드 부분에다가 포스트 리스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랬네요. 자, 제목 폰트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어 주시고요. 됐죠? 자, 그다음 자, 랍스터라는 폰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쟤를 쓰기 위해서는 블로그.css 안에다가 폰트 패밀리에 랍스터를 쓰겠다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서 얘를 고쳐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바뀐 게 보이죠. 자, 됐습니다. 잘 됐고요. 포스트 리스트를 다시 보면은 여기다가 페이지 헤더라는 클래스명을 붙여보라 그랬네요. 포스트리서 자 여기 보면은 장고 걸스 블로그라고 하는 여기 H1 여기 있죠. 요거 여기 div를 그냥 div로 하지 말고 div 클래스 페이지 헤더라는 걸로 자 이렇게 고쳐보시고 자 블로그 글을 게시를 나타내는 div 여기 이것도 포스트라는 클래스명을 붙이라 그랬네요. div 클래스 이퀄 포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블로그.css 뭐가 많이 있었는데 얘를 위에 만들어 준 거 아래쪽에다가 추가해서 집어넣어 주도록 하죠. 얘는 CSS는 문법적인 것들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제 디자인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꼴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포스트 리스트에다가 div로 감싸서 얘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라 그랬네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 리스트.html 파일 안에 이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죠. 보면은 이거를 사용한 게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얘를 포스트 리스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에다가 바디와 바디 사이 자, 맨 위에 제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해서 이 부분을 넣어주겠습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들여쓰기도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고 봤더니 자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네요. 맨 위에 블로그 타이틀 그 다음에 각 글의 제목과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됐죠. 템플릿 확장하기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포스트리스트.html이 이렇게 좀 긴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글들을 쓸 때 이렇게 불필요한이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을 쓰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을 base.html 안에다 집어넣어서 얘는 그냥 새로 만들 때마다 계속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base.html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 템플릿 안에 블로그 안에 postrist.html 있는데 여기다가 base.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얘를 편집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똑같죠? postrist.html이랑 이제 같은 모양으로 우선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반복되지 않는 부분,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있는 그 부분,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고쳐주라는 얘기죠. 자, 즉 base.html에서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주란 얘기네요. 이걸 복사해서 집어넣어 주란 얘기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이렇게 된 거죠. 블럭 컨텐츠 엔드 블럭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저 부분만을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가지고 온 딴 게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니까, 포스트 리스트도 다 지우고 얘만 이렇게 남겨주겠습니다. 자, 얘만 남겨주는데, 한 번 더 얘를 남겨준 다음에 얘를 지금 컨텐츠 여기 블럭 컨텐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명령이 이렇게 앞뒤로 쌓여지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쌓여지면서 여기다가 공통적인 부분 base.html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얘가 postlist.html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얘를 전체를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잘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됐고요.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확장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이거랑 이거 한 2번 정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확장하기, postlist.html 파일에 링크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어디 있죠? 여기 h1 여기 post.title 제목이 보여지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얘를 postlist.html 얘를 가지고 와서 post tit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게 다 만들어졌으면 자, 설명하는 거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디테일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게 하려면은 제가 뭐가 좀 문제가 돼서 안 나올 거예요. 자, 블로그에 URL 파일을 열어서 블로그에 있는 URL 파일 여기 패스를 추가를 시켜줄 겁니다. 두 번째 패스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네요. 그 다음 여전히 포스트 디테일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든 적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걔를 만들어 주라고 나오네요. 걔가 없으면은 여전히 이런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자, 포스트 디테일이라는 걸 이걸 만들어 줄 건데 우선 복사해서 여기 아래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만들어 줄 건데 얘를 사용을 할 거면은 get object over 404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장고 숏컷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렌더 뒤에다가 얘를 포함을 시켜 주세요. 렌더 뒤에다가 이렇게 get object over 404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 주면은 얘가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이 나오고 제목을 클릭했을 때 아직 안 되네요. 제목을 클릭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postdetail.html을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postdetail.html 이 새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블로그의 템플릿에 여기 블로그 안에 postlist.html postdetail.html을 만들어주시고 얘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베이스 가지고 오고 안에 있는 거는 아까 거랑 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제는 1번 눌렀을 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자, 기본적인 모양이 어느 정도 됐네요. 이제 자,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 배포하는 거는 지금 안 할 거고요.
장고 폼. 이제 거의 끝까지 왔네요.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블로그 안에 폼.py를 만들어 줄 거예요. 폼을 만들어서 새로 글쓰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을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블로그 안에다가 폼.py라는 이 파일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자,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폼.py 만들어 주시고 얘를 편집을 하시는데 이 안에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어 주세요. 폼, 포스트 가지고 올 거고 클래스에 포스트 폼이라는 거를 할 거고 메타로 해서 필드는 타이틀과 텍스트 두 개만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제목이랑 내용. 자, 블로그의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개죠.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base.html 파일을 열어서 페이지 헤더라는 자, div 클래스에 링크를 하나를 추가를 할 건데 여기 자, base.html이 이렇게 지금 바뀔 거예요. 링크가 추가가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차피 한 줄 추가가 되는 건데 전체를 base.html 열어서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거 하나 있었던 게 지금 이거 있었던 게 위에 지금 이 줄이 지금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 url 파일을 열어서 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url 파일을 열어서 패스를 세 번째 패스 이걸 추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얘를 추가를 해주실 거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열었으면 뷰에 포스트 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죠. 뷰에 포스트 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포스트 뉴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얘는 포스트 폼이라는 걸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는 포스트 폼은 여기 폼스 안에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올 수 있게 위에다가 한 줄을 추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포스트 폼 가지고 와서 쟤를 사용해서 폼 만들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포스트 edit.html도 만들어 줘야 되죠. 자, 포스트 edit.html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템플릿 안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HTML 파일은 다 여기 모여 있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post edit.html 만들어 주시고 얘를 편집을 해 주시는데 post edit.html 파일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편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 비슷하죠. 베이스를 가지고 오고 거기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 뉴라는 걸 집어넣어서 글을 한번 쓸 수 있는지 해보죠. 포스트 뉴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폼이 나오죠. 폼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목 목록과 글 내용 집어넣기 이렇게 해서 글을 했더니 뭐 더 이상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하는 내용이 여기 쭉 들어와 있습니다. 쭉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포스트 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뷰에 우리가 뷰에 포스트 뉴가 이렇게 세 줄짜리로 간단하게 돼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스트 글 쓸 때는 이렇게 하고 아닐 때는 이렇게 해라. 이제
if else 구문 써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하고 이제 보는 거를 좀 나눠가지고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제 해볼까요? 여기다가 포스트 그다음에 new 치면은 글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글 제목 우선 로렌 잎샘 이걸로 해서 적당한 글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세이브 했더니 여기 redirect가 is not defined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리다이렉트가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위에서 우리가 뭘 하나를 잘못한 건데 어디서 잘못한 걸까요? 자,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죠. 리다이렉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을 못하게 지금 돼 있네요. 그래서 자, 여기 리다이렉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를 지금 위에다 임포트를 지금 안 해놨네요. 안 해놓은 게 어디 있나요? 여기 이걸 빼먹었군요. 장고 숏컷, 장고 숏컷 있고 임포트에 렌더 get object 5404 있고 여기다가 리다이렉트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제대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new 해서 새로운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 제목 쓰기 내용은 그래서 적당히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제목도 이걸로 그냥 할까요? 제목도 영어로 해서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리다이렉트를 빼서 이제 문제가 있었네요. 잘 됐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폼 수정하기 포스트 디테일.html에 자, 요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네요. 포스트 디테일.html을 열어서 이 부분에서 자, 바뀌는 부분은 어디죠? 여기 end if 끝난 다음에 포스트 타이틀 있는 end if 포스트 타이틀 그 사이에다가 이걸 집어 넣어 주는 거죠. 자, 저걸 집어 넣어 주면은 얘가 이렇게 요 한 줄이 좀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url.py에다가 패스로 해서 에디트 관련된 거 패스를 좀 집어 넣어 줄 거고요. 블로그 url.py에다가 여기다 이걸 집어 넣어 주라는 얘기죠. 자, 해줬더니 이렇게 들어오면 뭐 1번 그러면 1번을 보여주는 건데 1번에 에디트 그러면 얘를 고치는 거죠. 그럼 포스트 에디트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줘야 되겠네요. 함수를. 자, view.py 밑에다가 포스트 에디트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요. view.py 맨 아래쪽에다가 또 새로 만들어진 포스트 에디트를 집어 넣어주고 추가적으로 된 거는 뭐 없으니까 그냥 거의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잘 됐나요? 포스트 디테일 페이지로 한번 가봐야 되네요. 오른쪽에 수정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 버튼 누르면은 쓴 블로그 글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글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얘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스 로렘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고쳐진 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lorem 고쳐진 게 여기 만들어졌죠. lorem is 이렇게 해서 자, 수정까지 다 됐습니다. 새로 글 쓰는 것도 됐고 수정하는 것까지도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보안 문제 조금 집어넣어 봤네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base.html 파일에서 페이지 헤더 div를 찾아서 자, base html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 헤더 div를 찾으라 그랬죠. 페이지 헤더 div 여기 있죠. 찾은 다음에 여기 href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if 태그를 추가를 해서 로그인한 유저만 링크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요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arf url post new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얘를 이걸로 고쳐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쳐 집어 넣어주고요. 자, 사용자가 페이지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경우 링크가 발생된다. 예, 됐고요. 포스트 디테일.html 파일을 열어서 이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도 이렇게 고쳐주라는 거네요. 포스트 디테일.html 포스트 디테일.html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거를 자, 여기 10번째 줄을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고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번째 줄을 이렇게 고쳐주라는 거죠. 됐네요. 보기 좋게 좀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자, 배포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배포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해볼 건데 지금 만들어진 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전체 다 보일 수 있고요.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은 내가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있고 새로운 글을 한번 써볼까요? 새로운 글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쓴 글에 대해서 여기 이걸 누르면은 Y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2700의 8000번인데 새 시크릿 창을 열어서 12700의 8000번으로 아직 우리가 로그인을 안 한 거죠. 어드민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글쓰기 표시나 다른 것들이 뭐 여기 수정하는 그 버튼이 나오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죠. 자, 이거랑 이거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여기서는 지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글을 볼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글을 쓰는 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50분이 걸렸네요. 장고걸스 기본적인 블로그를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포하는 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